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진성운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진성운 주인공이겠죠? 예, 진장군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명나라의 진성운입니다.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쵸? 예, 주인공이에요. 순경, 호원, 항록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연을 맺는다. 연을 맺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연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 친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셨죠? 문무의 재주를 익힙니다. 진성훈이. 그러니까 문무라는 것은 이제 학문도 익히고 무예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능과 어떤 능력을 습득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련하고 이제 연습하고 배우는 그러한 그 진성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적군이 이제 침략합니다. 드디어 이제 적군이 침략해서 천자가 동관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이렇게 동관으로. 이 성훈은 이 적을 이제 무찌릅니다. 이제 소탕하고 천자를 구원해서 대원수로 승격이 되네요. 그렇죠? 예, 문무로 실력을 완비해서 적군을 선멸하고 대원수가 되는 이런 과정이 빠르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금인국 장수, 적군은 이제 금인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중행달이라든가 맹호원이 적장입니다. 적장. 그래서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천자하고 그 가족들이 다시 위험에 처한다. 위기를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자 명제경각 일촉즉발 풍전등화 누란지위 백척간도 누란지 전부 다 이제 위기일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 위기의 순간들을 관계된 한자성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 정도 눈으로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한번 눈여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진성우는 이제 명나라 장수고, 그렇죠? 순경호 항록과 인연을 맺어서 문무의 재주를 익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적군은 1차 침략으로 예, 천자가 동관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성우는 주인공이죠. 적군을 격파하고 천자를 구원해서 대원수로 등용하는, 그죠? 신분이 상승이 된 거죠. 이 적군이 두 번째 침략을 왔는데 중행달과 맹호원이에요. 이 장수예요. 이 금인국 장수인데 천자와 그 가족이 오히려 생포되면서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있어야 내용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6개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원수가 이제 적장 중행달을 갖다가 술법으로 이제 사로잡습니다. 계획을 짜는 거야.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에서는요. 자, 원수가 생각하기를 자, 여기서 진성원이라고도 하고 대원수라고도 합니다. 고민한 거예요. 고심을 했어요. 그렇죠? 심사숙고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데 중행달은 그렇죠? 천하의 명장이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명장이라는 것은요, 전국 탑이라는 겁니다. 이 장수 중에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이름이 날린 그런 백전노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호락호락한 녹록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주인공이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반동 인물의 특징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누구를 중행달을 누가 진성훈이 그렇죠?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꾀 그렇죠? 묘책, 술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인물에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여기서 제시됐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주인공의 지략, 또 지혜, 또 슬기, 그렇죠?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암중모색,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밤이 깊은 뒤에 야심한 밤에 원수는 이제 갑옷과 투구, 우리 보통 갑주라고 합니다. 갑주 참고로 알아두세요. 벗어놓고 이제 그죠? 무관의 모습을 이제 벗어놓고 이 초이라는 거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냐고 숨어 사는 은둔자, 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변장하면서 갈건을 쓰고 청려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우리 도사들이 주로
이 청계장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짓고 중행달의 침소로 갑니다. 이제 장소 어떻습니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이렇게 배경도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인물은 누구다? 원수가, 그렇죠? 예. 진성훈 대원수가 변장을 하고 중행달의 침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진성훈의 위장술이고요. 술법의 구체적인 행동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포의지사, 처사, 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행세를 해서 행색을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중행달이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앉아서 행달을 이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행달이 놀라서 대경에서 일어나자 원수가 천연덕스럽게,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능청스럽게.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말투가 지금 벌써 신령님 말투예요. 나는 금인국 백화선의 신령이라. 아, 또 신령이라는 정체를 지금 위장하는 겁니다. 신령으로 산신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도교적인 신론 사상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했다. 이 중국은 이제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다. 도탄이라는 것은 곤궁하고 생활이 몹시 어려운, 그렇죠? 빈곤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늘이 진노했다 이거예요. 하늘이 진노해서 장군으로 하여금, 이 장군은 누구예요? 중행달이죠. 천하를 평장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명 대원수 진성훈이라는 놈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천하의 명장이기 때문에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앞에 이 부분하고 또 똑같네요. 그렇죠? 이름만 상황만 바뀌었네요. 상황 대상. 내일 아침에 명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낱낱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 배들을 육지로 흩어 놓아라. 그리고 나서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 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라고 하면서 마치 챙겨주는 척, 그죠? 도와주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성훈의 술책이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충분히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학원은 이제 몸을 날려. 여기가 이제 비현실적인 겁니다.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전기적인 요소고 우리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 기이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원수는 이제 진성운이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를 하고 나름대로 모색을 하죠. 중행달 생포 작전의 지략, 전략, 기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행달을 어때요? 명장이라 술법으로 잡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 금인국 백화선 신령으로 변장을 해서 밤중에 야심한 밤에 중행달 침실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로하는 척, 그렇죠? 명나라는 어진 천자가 없고 백성이 도탄이 빠졌다. 그래서 하늘이 진노했으니 중행달 네가 가서 천하를 평정하도록 지시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위장 술책을 제시했어요. 이제 어떻게 역시 진성훈이 만만치 않은 상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일 아침 태풍이 올 것이니 모든 배를 육지에서 묶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성훈의 어떤 계략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용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중행달이 원수의 술법에 결국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합니다. 대희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왔다. 여기 한자 성어 천우신조죠. 이제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중행달이 참 어리석은 면모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간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어때요? 모두 잡아 메웠어요. 이거 태우기 좋잖아요, 한 번에. 그쵸? 분산되지 않고 한 대 모아놨으니까. 중행달이 원수의 책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원수가 본진에 복귀를 합니다. 그쵸? 장소 이동 확인하셔야 돼요. 제장, 여러 장수들에게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 맬 것이니, 그쵸? 방금 어떻습니까? 침실에 가서 위장술로서 계책을 쓴 겁니다. 제장은 적진의 사방에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 일성 발포를 하면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배에 불을 질러라. 화공법을 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자, 역시 제장 중에 한 무리인 것 같아요. 장군들.
정병 5천씩, 그죠? 총 10,000명, 그죠? 1만 명이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그죠? 예, 정군을 가져가야 되겠죠. 예, 잘 싸우려면 매복, 즉 잠복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신호로 삼아서 군사를 놓아서 쳐라, 공격해라, 뭐 이 얘기입니다.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학수고대, 그죠? 몹시 기다리겠죠. 밤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밤이 또 밝아왔어요. 원수가 장대에 오릅니다. 장대라는 것은 장수가 이 높은 무대에 올라가서 지휘하는 그런 높은 곳이에요. 진풍경을 외운다. 이 진풍경을 외운다는 것은요, 먼지 섞인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경전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적어놨죠. 난데없는 막 바람이 서복에서 일어나서, 그쵸? 먼지가 천지에 자욱하다. 일진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자, 그죠? 중행달은 어때요? 이제 즐겨 말합니다. 어젯밤에 신령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장면이죠. 뜻밖의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불타가 버렸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명장이긴 하지만 이러한 면에서 어리숙한, 그렇죠? 어리숙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를 한 곳에 잡아 메웠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었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묘책에 당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사면에서 사방에서 이제 순경이 와요. 항록이 옵니다. 항록이 군사로 급히 몰아칩니다. 정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고각 북과 나발을 불고 함성을 막 몰아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화를, 그렇죠? 천지진동, 바람소리 또한 천지진동했다. 이 과장법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그렇죠? 각각 도망하다가 서로 밟혀 죽는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목불 인견의 상황, 그렇죠? 처참한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죠. 부지기수다. 셀 수 없이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런 작자들이 만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군사들이. 자, 그래서 중행달이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결국 잃어버려요. 결국 수백만 군사를 잃고 탄식하겠죠.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 농림산으로 간다. 자, 농림산이 중요합니다. 장소 이동. 농림산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 아셨죠? 그래서 중행달이 원수의 술법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수는 이제 본진에 복귀를 했고 제장에게 차우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배를 한 대 묶은 상황이고요. 발포 소리를 신호로 해서 적진 사방에 불을 질러라. 순경 항록에게 정병 5천씩 총 10,000명이 출동을 했죠. 이 적진 좌우에 매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염을 신호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때요? 밤에 장대에 올라가서 진풍경을 주문하면서 일진 광풍을 일으켰죠. 배가 모두 전소했고 적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죠? 또 순경과 항록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총 공격을 합니다. 이 상황에. 총 10,000명이 출동을 해서 금인국 장졸들이 도망가다가 만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중행달은 수백만 군사를 잃게 되고 강 가운데서요. 농림산으로 결국 도망가서 한탄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원수가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천자와 함께 장안으로 가게 되죠. 원수가 적국을 격파하고, 그렇죠? 승전고를 이제 울리면서 동관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동관성에 의기양양, 득이양양, 의기충천 이러한 태도, 그죠? 이러한 그 원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모든 신하, 제신이라고 하죠.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충신들도 태평가를 부르고 천자께서도 대장수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 백관과 함께 장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적국을 무찌르고 동관성에 입성을 했고 동관성으로 온 거예요. 천자와 제신은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 충신은 태평가 노래를 부르고 천자는 대장수라 외치고 이렇게 자 원수는 장안에 당도했죠. 그러면서 군사와 천자 백관 등을 함께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 이동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쌓으셔야 됩니다. 처음엔 좀 힘드셔도 자꾸 연습을 하시면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네 번째입니다. 중행달이 이제 기사 회생 후 천자에게 협박함에 성운이 이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고전 소설, 영웅선에 보면 뭐 천자가 거의 울보가 나오거나 연약한, 그렇죠? 예, 그러한 그 임금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 두 번째 장수, 그렇죠? 맹호원이죠. 10만 대군을 이끌고 농림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농림산에 누가 있었죠? 예, 같은 편이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만나겠죠, 이제. 그렇죠? 중행달하고. 자, 과연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 그러니까 이 천자의 그 친척 친지가 바로 요거였네요. 황후, 태자, 공주 3명. 이렇게 5명이네요. 농림산에 이제 피난을 와 있었네요. 그렇죠? 공교롭게. 불의의 맹원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농림산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나는 황후와 일행들을 데려다가 진중에 이제 감금을 했네요. 그렇죠? 진중은 이제 군대 진영 아닙니다. 그래서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농림산 들어왔죠. 공교롭게 이제 다 만났네요. 그래서 그렇죠? 맹호원이 황후 일행을 데려다가 군중에 이제 가두게 되는 겁니다. 진중에서 이제 군중으로 온 거예요. 중행단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인질로 지금 잡았다 이거죠. 하고 동관에 들어가서 군사를 운거하게 하였다. 운거라는 것은 이제 세력을 펴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군사를 배치했다 이거죠. 또한 성중의 지하 감옥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죠? 만든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선택지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성중의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를 그곳에 가두고 장안으로 격서를 보내. 장안에 누가 있어요? 천자가 있죠, 그렇죠? 격서를 보내. 격서라는 건 경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적군을 꾸짖거나 달래거나 설득할 때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만일 천자가 항거하지 아니하면 황후 일행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이 글을 보고 크게 이제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성훈이 역시 영웅이죠. 패하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결연한 태도로 임금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유교적인 가치관, 충성심이 뛰어난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이 대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접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네 번째, 맹호원은 이제 금인국 장수고요. 농림산으로 달려옵니다. 10만 대군을. 그래서 황후 일행들을 감금을 하고 중행단은 어떻습니까? 대패후 농림산으로 피신 와서 이제 결국 만나겠죠. 그래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군중에 가두게 됩니다. 진중에서 군중으로 중행달에 의해서 동관에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이 중행달이. 그래서 지하 감옥을 만들어요. 누가요? 중행달이.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맹호원이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답지에 제가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맹호원이 지하 감옥에 황후 일행 등을 감옥 투옥시켰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장안에 격서를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투항하라고 인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진성훈이 이러한 천자를 위로하는 장면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내용 가시겠습니다. 이제 진성원의 이제 기지로 적군을 섬멸하게 되고요. 천자가 이제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성훈이 정병 100만을 거느립니다. 정병 100만. 그리고 순경과 호원과 항록을 데리고 농림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장안에서 농림산으로 가겠죠. 성 밖에 진을 쳤어요. 2, 3일을 이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중행달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요. 성문을 굳게 닫고 어떻습니까? 거의 그 두문불출, 그죠? 묵수, 고수하고 있는 거죠, 성문을, 그죠? 성훈이 순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접전, 맞붙어 싸우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도망가는 척 할 것이니 그때 재빨리 성에 입성해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데리고 나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진성훈이 유인책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성훈이 다른 영웅 소설과 같이 몸으로 막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쓰고 어떻습니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영웅 소설에 비해서.
하고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게 해서 진문 밖에서 세우고 군사가 좌우에서 호위하게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죠? 예, 성운이 지시를 내렸어요. 성운이 순경에게 지시를 여기 내린 거고 또 군사 대여섯 명에게 지시를 내린 거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내렸는지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운이 성위에 올라 외치면 말하기를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더냐? 응? 아느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그 일행들을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위장을 한 겁니다. 위장을 해서 네가 이제는 성중에 천년을 이룰 수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급히 나와 승부를 결단하자. 그러니까 적장의 태도를 보고 술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그 주인공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행달이 그 말을 듣고 진을 쳐다보니 어때? 과연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 명이 그 진중에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이 사람들로 이제 위장한 거니까. 이에 주행달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어리숙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네요. 진성원의 재주는 과연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 데리고 갔을까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 하고 마침내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원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급히 도망을 치는 위장술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인책을 써서 중행달이 승승장구 쫓아옵니다. 승승장구는 승리의 여서를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연전연승하듯이 계속 접전하였으면 진성원의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쵸? 허장성세의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쵸? 백전노장인 줄 알았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이때 순경과 항록과 호원의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과연 지하 감옥에 이 황후와 태자, 공주 세 자매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항록에게 군사 4천 명을 주어서 장안으로 모시고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고 순경 훨씬 더 높은 직위인가 봐요. 그렇죠? 하고 순경과 호원은 항록을 시키고 중행달을 쫓아서 군사를 재촉했다. 이때 성운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 이제 유인을 했죠. 군사를 몰아서 중행달의 군사를 앞뒤로 포위했어요. 근데 천하 명장인들 여기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이 장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순경과 호원이 장창단검 긴 칼 짧은 칼로 적진 중에 들어가서 어때요?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달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줄 알고 자결을 합니다. 중행달 죽었어요. 맹호원 어떻습니까? 투항했어요. 그렇죠? 원수가 적장을 어때요? 장대 아래 무릎을 꿇리고 죄를 물은 후에 신문한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어때요? 승전곡 올리고 태평가 부르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장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천자가 있는 곳으로 천자가 어떻습니까? 남문 밖에서 나와서 원수를 맞아들이고 크게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진성은 여섯 번째 마지막 단락 여기 보시면은 다섯 번째 단락이네요. 요거 마지막 단락 정리하겠습니다. 진성은 순경, 호원, 항록과 그렇죠? 연번 맺은 사람들과 농림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정병 100만을 이제 인솔을 하겠죠. 진성원의 전략은 뭡니까? 성 밖에 진을 칩니다. 2, 3일 동안. 중행달이 꼼짝도 안 해요. 두문불출하고 안 나와. 그래서 순경에게 지시했어. 접전을 하면서 적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 성운이 내가 도망하는 척 유인할 테니 너는 황후 일행을 성에 들어가서 구하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군사 대여섯 명은 어떻습니까? 황후 일행으로 변장을 해서 진문 밖에 있게 시키고 좌우의 군사가 호위된 거죠. 그렇죠? 성은 어때요? 성위에 올라서 위풍당당 승부를 겨루고자 하고 중행달은 어때요? 성문을 열고 유인책에 이제 걸려 들어간 겁니다. 순경, 호원, 항록은 동시에 어때요? 성을 넘어가서 군사와 함께 지하 감옥에서 인지를 구원합니다. 또 순경은 항록에게 군사 4천과 함께 어때요? 장안으로 모시고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순경, 호원은 어떻습니까? 중행달을 추격하는 거죠. 항록은 가고 순경, 호원만 남아서 중행달을 추격합니다. 성운은 어떻습니까? 역습을 하는 거죠. 역습. 중행달의 군사 앞뒤를 포위하고 순경, 호원은 적진중으로 진입해서 좌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중행달은 결국 속수무책 칼로 자결하고 맹호원은 백기 투항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장대 아래에서 적장 맹호원이겠죠. 무릎을 꿇리게 시키고 신문을 합니다. 죄를 묻게 하고 원수 대군은 승전곡을 올리고 태평가를 불러서
장안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은 천자는 어때요? 남문 밖에서 마중나와 칭송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고전 소설이고요. 영웅 군담 소설, 또 국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이 아니에요. 영웅의 국가 수호를 제재로 삼고요. 주제 나라를 수호하고 군신의 일을 다하는 영웅의 활약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기적이면서 영웅적, 유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설상 특징 가보실까요? 첫 번째, 진성 주인공이죠.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이 효행과 충절로서 아버지 원수를 갖고 나라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천자를 보필합니다. 이 앞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설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유교적 명분이 드러나는 소설이고요. 남순경, 윤호원, 이항록입니다. 이 4명의 청년들 중에 진성을 포함해서 복수의 영웅, 여러 사람의 영웅들이 결연하는 과정, 그죠? 인연을 맺는 거죠. 그들의 가족이 또 혼사를 통해 연을 맺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 본문엔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 소설에 있습니다. 치밀하게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명나라 때 진성원이 불행한 시절을 보낸 뒤 무공을 세워서 부마가 되고요. 간신의 흉계에 빠져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몰락한 집안을 다시 세운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페이지 가시면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도 보시면요. 명나라 신종 때 진공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가 돼서 유리구로 사신이 되어가는 도중에 우연히 임신진사의 딸을 구해주고 또 임소조와 혼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공필이 임소조와 집으로 돌아보니 먼저 부인이 자결하고 임부인은 성희와 아들 성훈을 낳아서 제자 가인형 인물이 되는 거죠. 성훈이 13세 때 병사합니다. 임부인이. 그리고 진공필은 귀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형부시랑 정선결이 어떻습니까? 진소조를 후치로 삼으려고 하자 진소조는 동생과 헤어져서 남도독집에 피신해서 남소조와 친구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전부하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한번 프린트를 읽어보시면 전체 맥락을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전체 소설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이 또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 가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은 이제 우리 그 모의고사 출제된 것들인데요. 간단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세부 내용 이해하기인데 이러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냐면 꼼꼼히 보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록은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 매복에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했죠. 그렇죠. 화공을 이용했습니다. 또 맹호는 군대를 이끌고 농림산으로 달려와 친자와 가족을 사로잡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맹홍혼이 농림산에 사로잡은 사람은 황후와 태자, 공자, 공주 세자매, 황후 일행이 있지 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자와 황후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태자, 공주 읽다 보면요 너무 많은 그 지문과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중압감을 주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건요 바로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반복을 해서 훈련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품을 감상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정말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셔야 더 정확하고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령으로만 빨리 풀려고 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고전소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시는 연습을 하시되 반복하고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모의고사 영상들을 꾸준히 보셔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프린트 전부 이 문제 다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OX 문제 확인하듯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큰 도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작자미상의 진성운전 나름대로 스토리 있고 재밌고 좀 어려운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